안녕하세요, 투뿔맨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온라인 제외하고 오프라인으로 고기를 구매하실 때 혹은 직장을 구하실 때 몇 가지로 나뉩니다. 한 가지로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식육 판매처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류를 해볼 거고요. 그게 어느 장단점이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볼 거고, 이 업자가 아니라 정육 현업에서 일하시는 이 정육인들에게도 여러 가지 선택지의 근무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스펙을 원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분류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은 제외하고 오프라인. 첫 번째는 대형마트인데, 마트, 대기업에서 만든 대형마트, 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뭐 백화점 안에 식품관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이 이쪽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똑같이 대형마트인데, 대기업에서 한 게 아니라 한 명의 사장님이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든 대형마트, 이제 소규모 마트 말고 좀 큰데 시장 같은데 떡하니 하나 있는 그런 대형마트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역 주변 유동인구가 많은 곳, 그런 곳에 커다랗게 마트가 하나 있거나 이렇습니다. 이런 대형마트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직영 정육 코너가 얘도 있고 얘도 있죠. 뭐 수산, 농산, 공산, 정육 이렇게 있잖아요. 네, 이 정육을 직영으로 하는 그런 매장이 있고, 정육을 따로 사장님을 따로 사업자를 따로 내서 다른 사장님, 정육을 정말 잘하시는 정육점 사장님을 마트 안에 정육 코너를 임대를 해서 사장님이 따로 계시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안에 우리가 아는 정육점을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이 정육점이 있고, 또 그냥 이 길가에 번화가에 그냥 떡하니 정육점이 하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로드샵이라고 합니다. 로드샵이라고 하는데요. 얘도 이 정육점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얘는 한 가지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틀리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고기를 사러 가는 나는 소비자다. 그러면 이 대기업 대형마트는 사실 따로 이렇게 크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약간 그 현업, 정육인들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요 부분, 요쪽에는 그냥 사장님이 따로 이 대형마트 사장님이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이 대기업의 사장님이 계신 거니까 머나먼 곳에 계시죠. 이 마트에는 볼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런 마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고 대빵은 뭐 잠장님이 되시겠죠. 잠장님. 근데 잠장님은 권한이 뭐 절대적으로 많지만, 뭐 업체를 바꿔, 이 고기가 이게 뭐야, 고기값을 내려, 이런 권한까지는 이 대기업 대형마트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주를 하면, 고기가 이제 삼겹살이 부족해서 발주를 하면 이 본사 어디선가에서 삼겹살을 취합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이렇게 내려주지, 업체를 뭐 내 맘대로 바꾸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왜 두 개로 나뉘냐면요, 예전에는 거의 요 사장님이 따로 있는 마트가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90% 이상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다른 걸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농산이나 공산을 무시하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농산, 공산, 과자를 예쁘게 진열하고, 과자를 더 잘 나가는 뭐 라면을 이쪽에 진열하고, 어떻게 진열해야 매출이 더 극대화가 된다, 뭐 이런 전문성이 있는 일들이 있겠죠. 전문가들은 되게 잘하겠죠. 그리고 농산품 같은 경우에는 수박 시즌에 수박을 집중되게 진열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노하우들이 있고, 그런 걸 잘하시는 분이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정육 같은 경우에는 뭐 복날에 닭을 팔아야 되는 건 맞는데, 휴가 시즌에 숯불용 고기를 팔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어떻게 썰고 어떻게 썰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응용하고 이런 세세한 부분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직원만 두고 마트 사장님이 이 마트의 사장님이 직원만 하나 팀장이나 이렇게 다 뽑아놓고 이걸 다 세세하게 컨트롤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수산도 똑같고요. 수산 정육은 이 마트에서 사장님을 따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옛날엔 거의 대다수였는데요. 직영 매장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서 거의 뭐 반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이 직영 매장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인재가 또 필요하겠지. 이 사장님 역할을 해줄 만한 인재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단순히 고기를 잘 썰고 잘 팔고 잘 발주를 하고 요런 것들 직원들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것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육을 사장님처럼 내 것처럼 이렇게 다 운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팀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직영 매장은 잘 안 했었어요. 힘드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거에 대인적도 되게 많대요.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갖고 따로 남겨 먹어서 돈을 빼돌린다거나 이러신 분들의 사고가 크고 하기 때문에 이 정육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마트 사장님이 아니면 직영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영으로 많이 바뀌고 그거에 걸맞는 팀장님들을 선별을 하고 육성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많이 바뀐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소비자들 입장에서 왜 차이가 나냐? 이 대형마트에서 막 세일도 하고 전단지도 뿌리고 뭘 하고 이렇게 세일을 막 해요. 하는데 이 마트 사장님도 있고 정육 코너 사장님도 있고 이 두 사람의 생각이 일치할 수가 없죠. 같은 사람이 아닌 이상. 그럼 둘이 서로의 이득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트 사장님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세일해서 이 사람도 같이 좀 세일해갖고 좀 진짜 쫙쫙쫙쫙 팔고 싶은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만 해. 나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고기를 자꾸 이렇게 하래. 자기는 돈도 많으면서 마트 하면서 고기를 자꾸 세일하래. 내가 그러면 이거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남는 거 안 되는 거 팔아갖고 내가 이번 달에 뭘 먹고 살라고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대립 관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직영은 이 마트 사장님이 고기도 세일을 한번 해볼까 하면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감나라 배나라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직영 같은 경우에는 좋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왜 그러냐? 이렇게 전단지를 뿌리면 싼 거를 다른 데보다 내가 더 싸게 판다는 걸 강조하고 홍보하는 역할이잖아요. 전단지를 뿌리는데 거기에 이제 미끼 상품들도 하나씩 껴있겠죠. 그걸 해서 손님들이 유입돼서 전체적으로 장을 보면은 하나를 던졌지만 나머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는데요. 이 정육 코너 사장님이 따로 있으면은 그 정육은 그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삼겹살 세일해, 꽃등심 세일해, 막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를 할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직영 매장 같은 경우에는 미끼 상품으로 고기로도 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장사가 안 되는 날 삼겹살을 한번 던져볼까? 거의 원가에 흡사하게 판매를 해봐. 그러고 나머지로 한번 메꿔보지 뭐. 이렇게 해서 전단지에 삼겹살을 진짜 조금 세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세일된 가격으로 전단지에 넣을 수가 있는 그런 매장이 직영 대형 마트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고기도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 직영 마트. 직영 마트를 가시게 되면 고기를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마트마다 틀리지만 365일 그때 시세에 맞춰서 삼겹살이고 만약에 원가가 1kg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이면은 10,000원인 달이 있고 좀 올라서 13,000원일 때가 있어요. 13,000원. 하지만 365일 세일을 하면 365일 세일을 하면은 10,000원일 때 10,000원을 팔고 13,000원일 때 그냥 13,000원에 파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가격 그대로. 그렇게 하면은 높낮이가 세일 가격이 높낮이는 있지만 거의 원가로 항상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이곳에 가면 그런 마트도 있고 약간 굴곡 있게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직영 매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이 마트 사장님의 생각과 팀장의 재량이에요. 그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고기가 가격이 쌉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로 이 시장 정육점을 가면 사장님이 있죠.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일을 해도 막 어마어마하게 싸게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자기네 생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세일을 막 이 대형마트 직영매장처럼 엄청나게 하잖아요. 이 사장님이 계시는 대형마트랑 어찌 보면 가격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는 게 가격만으로 볼 수가 없어요. 가격만으로 볼 수 없는 게 이 대형마트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바빠요. 엄청 바빠요. 왜냐면 세일을 계속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세일을 때리는데 바쁘다고 해서 사람을 막 직원을 막 뽑으면 많이 뽑으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세일해서 남는 것도 가뜩이 없는 마당에 사람을 계속 쓰고 편의성만 주면은 남는 게 없는데 마이너스, 인건비까지 마이너스가 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정육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바쁜 매장에 1인당 1평균 매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 100만 원 이상의 효율을 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1평균 500만 원이 나오는 매출이다. 그러면은 5명이서 돌아가면서 뭐 휴무도 번갈아 가면서 쉬겠죠. 그래서 3시 일하는 날도 있고 4시 일하는 날도 있고 5명 풀로 일하는 날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돌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엄청 하루 종일 막 삼겹살 세일할 때는 한 명은 삼겹살만 계속 썰고 있고 그 사람 밥 먹으러 갔을 때는 또 다른 사람이 삼겹살 계속 썰고 있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 바쁜 매장에서는 손님이 와서 고기 좀 새로 썰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썰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빠 죽겠는데 또 삼겹살을 썰다 말고 칼로 썰어달라 그러면 또 다른 덩어리를 꺼내서 그걸 또 막 칼로 썰어주고 그러고 나서 남은 덩어리를 또 다시 또 막 기계로 썰고 막 이런 게 엄청 막 일이 꼬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의 루틴 지금 막 생각하면서 막 계속 삼겹살 나가는 양만큼 엄청 고기를 썰어놔야 되는데 안 돼. 그게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막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삼겹살 좀 주세요. 저 앞에 있잖아요. 저 앞에 진열된 걸로 가져가세요. 새로 썰어주시면 안 돼요. 새로 썰어주면 드리면 가격을 세일가로 드릴 수 없는데 괜찮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어느 손님을 거기서 가져가게끔 만들어버리고 나는 계속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막 해야 돼. 그래서 뭐 불친절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불친절하더라도 이 고객의 요구를 100%다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자기 할 일도 고객의 요구를 들어줄 만큼의 시간이 남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막 자기 할 일이 바쁘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 사장님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정육 코너나 이 시장 정육점 로드샵 같은 경우에는 오는 손님이 와서 이 손님이 나의 자산인 거야. 단골이 되면.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예요. 물론 불친절한 데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사장님의 성격 차이일 뿐이지 웬만하면 이 손님이 좀 큰 손이고 단골이고 그러신 분이야. 그러면은 엄청 잘해줘.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거야. 왜냐면 이 손님 놓치면 안 되거든. 나의 밥벌이거든. 밥줄이거든. 그래서 해달라는 거 새로 썰어주세요. 네. 난 기름기 좀 많은 쪽으로 해서 네. 나 기름기 없는 게 아니라 네.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손님들 유형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손님이 있어요. 싼 거보다는 싼 것도 물론 싸게 사면 더 좋긴 한데 뭐 깎을 수는 있는데 가격을 이런 데 가면 다 해주니까 이런 데를 가시는 분이 있고 이런 데 가면 안 해주니까 안 가요. 아무리 싸도 몇 번은 가볼 수 있겠지. 가봤는데 안 해줘. 문적박대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거 충분히 여기서 다 해줬었던 거를 못 해드려요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가게 되는 거야. 안 가게.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직장인들 우리 정육인들의 관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이거는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2탄으로 끊어서 제작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소비자인데 일할 일도 없는데 이거는 2탄은 볼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여기서도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섞여요. 이렇게 팁들이 섞이기 때문에 왜 이 곳에서는 그런 스펙이 요구가 되고 뭐하고 어디에 특화되고 어디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고기를 이쪽에서 더 잘 판매를 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뭐 그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설명이 들게끔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설명이 부가적으로 들어갈 거니까 2탄도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